네,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 돈가스를 좀 해 먹으려고 냉동 돈가스를 좀 꺼내 놨습니다. 냉동식품이라고 해서 뭐 하염없이 냉동실에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게 회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조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먹어야 될 것은 계속 박아놓지 말고 꺼내서 좀 먹고 또 소비하고 또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돈가스를 꺼내게 됐네요. 어제는 제가 진짜 점심 먹으려고 냉동치킨 너겟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게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프라이팬에 탁 얹으니까 전화가 오셔서 아이 상태가 또 그렇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 이제 점심 먹으려고 지금 치킨 샐러드 해 먹으려고 치킨 너겟 지금 그 기름에 올렸는데 양배추 썰고 있었는데 가야 돼. 아유, 가면서 막 양배추도 썰다가 막 그냥 던져놓고 막 아이한테 출동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아이 데리고 가게 다시 와서 치킨 샐러드 해 먹고 막 라면도 끓여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도 약간 시간 걸리는 돈가스인데 이 돈가스를 좀 먹고 정말 학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금요일은 보통 금요일은 좀 오전에 집에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뭐 1대1 수업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수업 준비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뭐 수요일까지 뭐 쭉쭉 이제 가게에 오니까 금요일은 좀 오전에 좀 집에 보내야 되겠다. 금요일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금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었네요.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토요일 날은 이제 가게에 와서 제가 제가 이제 직장이 일지 적는 게 있어요. 일지 작업하는 컴퓨터 작업인데 그것을 좀 해야 되겠다, 오전에 와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아빠의 이제 양말을 좀 사러 가자고, 이번에 큰 맘 먹고 이제 큰 시장으로 가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 가면은 그것만 사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막 다 사실 거 뻔하신데, 또 내가 이제 집에 올 때는 막 힘들어갖고 짐 들고 있으니까 힘들어갖고 막 그런 힘듦이 막 느껴지는데, 그래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큰 시장에 가신다는 거는 요 근래에는 좀 드문 일이니까 어머니가 이제 약도 좀 끊으시고 힘드신 상황에서도 그래도 어디 멀리 가려고 이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알겠다 엄마, 그러면은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말을 맞췄고, 저희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집에 전화가 왔는데 저희 이모, 저희 어머니의 그 동생분이죠, 이모가 집에 한번 들리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시장 가려고 하는데 그럼 시장 갔다 오면 이모가 출발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화기를 들고 이모도 같이 시장 갈래요? 할 수도 있는데 좀 그 말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만큼 이모가 좀 친근한데 그 말이 좀 쉽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면서 갔다 와서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하게 되었고, 어머니랑 이제 집을 나섰죠.
맨 처음 아버지의 외투랑 이제 양말이었습니다. 그거를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 갔던 때는 어머니가 이제 속옷집을 가셨어요. 거기 주인분이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막 2장을 샀는데 덤으로 1장을 뭐 얼마만 더 내면 덤으로 막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낱개로 그냥 그 정가로 원가로 하면은 뭐 더 손해 보는 거 없으실 텐데, 워낙 손님이 귀하고 손님이 한번 오셨을 때 뭐 하나라도 더 파는 게 기분이 좀 다르잖아요. 조금 손해를 봐도. 그래서 이렇게 팔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가 그분한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되었었죠. 저도 뭐 이왕 시장 간 김에 저희 아들 이제 겨울 내복이 없어서 내복을 좀 사야 되겠다 하면서 현금을 주고 갔었는데, 어머니 속옷을 사고 이제 돌아서면 되는데, 이제 제가 뭐 내복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아까 거기서 한번 봐라고 그렇게 하셔서 다시 뒤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막 내복을 보여주시는데 길이가 좀 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큰 것 같은데 했는데, 남자 사이즈가 그게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는 없다고 얘기를 주시고, 막 사이즈 때문에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격을 물어보니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마음의 문이 닫혀서 좀 더 둘러보고 올게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뒤돌아섰는데, 기능성 내복이다 보니 가격을 좀 더 붙인 것 같기는 했어요. 아니, 물건을 좀 팔아줘야지 뭐 복음도 전하겠는데, 물건을 팔아주지 않고 제가 돌아서는 바람에 뭐 안 팔았는데 또 복음 전하기도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포기하게 되었죠. 외투를 이제 이렇게 보러 가는 길에 뭐 오뎅 가게도 있고 뭐 약간 튀김 가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저희가 시장 갔다 오면 이모가 오실 건데 뭐 좀 사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밥집에 가서 저희 집 근처에 교회 맞은편에 있는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좀 사고 떡볶이를 좀 사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외투를 보러 가고 있는 중에 그 분식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튀김을 이렇게 큰 튀김을 이렇게 진열해 놓은 그 분식집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여기서 뭐 고추 튀김 하나 먹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고추 튀김? 또 엄마가 웬일이지? 우리 엄마 되게 시장 가도 뭐 되게 안 사주시는 분이신데 어머니가 막 그것을 좀 마음에 많이 담아두고 계셨나봐요. 그래서 고추튀김 한 개 먹고 가라 했는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긴 거 하나가 1,500원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이 1,500원이면 2개 먹으면 3,000원인데 하면서 괜히 막 너무 비싸서 먹기 싫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알다 하면서 괜찮다 하면서 3,000원이면 뭐 튀김 몇 개라도 더 먹을 수 있는데 진짜 비싸긴 하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외투를 보러 가는 그 건물에 양말도 있고 이제 외투도 파는데, 양말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 양말을 고르시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아저씨는 불편했는지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외투를 사러 또 계단을
올라갔죠. 올라가서 막 이리저리 막 무슨 옷가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안에. 그래서 막 그 비좁은 공간을 막 이리저리 막 걸어 다니는데, 한 집에 이제 어머니께서 들리셔서 바로 사시진 않고 좀 구경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거기 주인께서 갔다 오세요. 옷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일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그 사장님의 그 멘트가 좀 귀에 맴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엔 어머니가 또 돌아서 다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이렇게 보셨죠. 진짜 시장이 싸긴 싸더라고요. 유튜브 이런 거는 전부 다 비싼데, 와, 정말 반값 정도로 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괜찮아 보이고 가볍고 따뜻해 보여서 그것을 이제 또 사시면서 어머니께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복음 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내가 못하면 어머니가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랑 같이 이제 거진 살 걸 다 샀죠. 어머니가 뭐 신발도 사고 싶어 했는데 신발이 이제 원하는 게 좀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헤매다가 이제 집에를 가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분식집에서 고추 튀김을 먹고 가라고 또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서 한 개만 사주실 줄 알았는데 고추튀김이랑 오징어튀김 한 개 먹고 가라고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튀김을 이렇게 뭐 고를 수도 없겠다라고요. 왜냐면 정해주셨기 때문에. 어머니, 나는 만류를 했지만 어머니가 정해주신 고추튀김이랑 오징어튀김을 먹는 것을 봐야지 흐뭇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어 하면서 보아하니 이제 서서 먹지는 못하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냥 뭐 튀김에 간장만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상차림이 있더라고요. 막 뭔가 이렇게 막걸리 주전자 같은데 이제 오뎅 국물을 주고, 그리고 이제 튀김만 시켰는데 떡볶이 뭐 한 3개의 떡볶이 국물 요렇게 상차림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서비스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께서 오뎅도 한 개 먹어라 하면서 그 종업원이지 싶어요. 그러니까 오뎅 하는 종업원, 주인인가 어쨌든 이렇게 같이 장사를 하시는가, 먹는 데는 같은데 파는 게 약간 이렇게 분리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뎅을 이렇게 하나 담아서 엄마가 이렇게 또 먹으라고 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엄마와의 좀 특별한 만찬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영상을 또 이렇게 찍었습니다. 찍고 엄마 먹어라 하면서 혼자 먹으면은 이거 배부르다 하면서 막 권유를 했죠. 어머니가 못 이기는 척 뭐 튀김 하나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뎅 국물 드시고 이제는 안 먹을 거라고 자꾸 저보고 먹으라고. 왜 어머니는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사 먹으러 가면 본인은 배 부르다고 왜 그럴까요? 괜히 저 혼자 먹기 미안할 정도로 본인은 배 부르다고 너 혼자 다 먹으라고 막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옛날에 그 가수의 노래도 있잖아요.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좀 뭔가 슬프더라고요. 왜 어머니는 먹지 않으시지? 나보고만 먹으라고 하시지? 뭐 어쨌든 열심히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찬을 주시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하지? 하면서 나가면서 떡볶이를 그 튀김을 파는 코너에는 그
주인이랑 종업원이 좀 한 3분 계신 것 같고, 오뎅을 파는 쪽에는 오뎅만 파시는 주인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뎅을 파는 주인분에게 나가면서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천국 가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나를 보지 않더라도 흘리기라도 해야 되겠다. 복음을 흘리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지간히 이제 다 먹었죠. 먹고 나서 이제 일어서는데 저는 그냥 제가 먹었던 그 식판을 치우지 않고 나갈 생각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치워도 알아서 해주실 건데 어머니가 치우라고 하시는 거 보니 치우면서 혹시나 마주치는 직원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알겠어, 그럼 내가 치울게 하면서 식판을 들고 이제 뭔가 식판을 놓을 만한 곳에 이렇게 놓았는데 바로 앞에 직원이 계셨는데 약간 좀 뒤돌아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죠.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사장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몰라도 안 들은 것처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고 자꾸 뒤에서 일을 하시고 그러셔서 나 혼자 뻘쭘하게 지금 그랬구나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떡볶이집을 나왔죠. 나왔는데 어머니께서, 저는 집에 갈 줄 알았는데 어머니께서 튀김을 좀 사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왜냐면은 제가 뭔가 이모랑 같이 이렇게 집에 왔을 때 좀 나눠 먹을 음식을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튀김을 사고 가자고 하니까 알겠어 했는데 어머니가 튀김을 많이 고르시더라고요. 한 10,000원 정도 많이 고르셨는데 고르실 때 뭐 이렇게 또 덤으로 주시려고 돈 조금만 더 하면 10,000원인데 돈 조금만 더 내고 이거 이 가격을 조금 줄여서 가져가시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렇게 할래?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마지막 튀김은 이제 김말이로 이제 골랐습니다. 그 아주머니, 그러니까 완전 주인이시죠. 주인분을 보고 있으니 뭔가 이 직원들도 옆에 이렇게 있고 뭔가 복음이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께서 집에 바로 가시지 않으시고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튀김을 그거 포장해 가려고 하시니 이거는 복음 전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튀김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 주인분에게 사장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니까 이렇게 튀김 담고 있다가 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니까 예수 믿자고요 하면서 저는 불교인데 어떡하죠 이러면서 말을 받아치시는 거예요. 저는 불교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도 옛날에 다 절에 다니고 했어요 하면서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직원들이 무슨 일이냐고 막 이렇게 그 사장님께 막 궁금해하길래 사장님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신다 하면서 그 순간에 굉장히 좀 저희 모녀에게 약간 조롱거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신다 하면서 막 직원에게 막 그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장난이 역으로 본인은 조롱을 하는 거지만 본인이 받은 복음을 그 직원에게 하는 순간이구나, 복음을 또 이렇게 흘러보내는 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조롱거리 같았지만 그냥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쨌든 그분들도 젊은 직원들도 이렇게 들으면서 좀 웃는 듯한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셨고 어머니께서 한 번 더 거드셨죠. 이거 비 내리시는 주인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비 안 내리면 우리가 뭐 이런 장사도 못 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불교 사장님께서 비? 이러는 거야. 빈지 빚인지 몰라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빚도 비춰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뭔가 마음에 안 드는지 그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이 더 거들어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말 못했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좀 자랑하고 싶었는데 좀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이 얼굴빛이 막 이렇게 안 입고 온 얼굴이었고 비웃음 뭐 그런 느낌이라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조롱당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뭐 그 사장님도 뭐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뭐 서비스적인 마인드로 막 이렇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장사를 뭐 몇 년 했는데 하면서 튀김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막 그리고 기름 온도 이런 거 잘 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복음의 조롱과 거부는 있었지만 일단 복음을 제가 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이제 집에 가겠구나 하면서 튀김을 들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그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서 버스 정류장까지 갔는데 어머니께서 신발의 미련을 못 버리셔서 신발집에 가서 한번 물어봤는데 거기도 이제 원하는 디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일 처음에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 물건 사러 갔을 때 그 버스 정류장 쪽에 있는 그 신발집을 다시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아하니 우리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돌아서 우리 버스 정류장에 왔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가기에는 좀 먼 길 같고 바로 있는 지하상가는 너무 계단이 많고 지하상가 정말 내려가기 싫은데 이 계단을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올라가면 바로 있는 곳이 이제 신발집이었어요. 그래서 가자 하면서 뭔가 어머니께서 자꾸 물건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시고 뭔가 깜빡해서 뭐 한 번 들어갈 거에 두 번 들어가시고 세 번 들어가시고 이런 게 이제는 조금 적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러 가신다 하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순종을 하게 되었고 그 긴 그 지하를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신발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가 신발을 사시면서 복음을 전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지하상가로 내려와서 다시 지하상가로 계단을 올라갔죠. 그래서 엄마 우리 804는 안 갔지만 산 타는 느낌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뭐 봉지도 많아요. 봉지를 지고 순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서 집에 그 버스에서 내려서 분식집이 있어요. 분식집에 가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던 이제 어머니 와이프는 없으시고 그 남자 사장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장님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나? 안 전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갑자기 생뚱맞게
김밥을 주문했는데 김밥을 써시고 계실 때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이모가 이제 오셔야 되니까 김밥집에다가 전화로 주문을 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포장한 거를 빨리 받아서 집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화를 검색해 봤는데 제가 상호명을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검색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아저씨에게, 사장님께 제가 여쭤봤죠. 여기 검색을 하니까 나오지 않는데 전화번호가 있나요? 하니까 전화번호 있고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하니까 보니까 제가 상호명을 잘못 알아서 제가 상호명이 이건 줄 알았어요 하면서 나오네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사장님도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김밥을 이제 싸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집에 도착했죠. 뭐 이모가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상차림을 막 했죠. 어머니랑 튀김도 올리고 김밥도 올리고, 어머니가 막 뭐 간식 같은 것도 다 올리더라고요. 귤이랑 빨리 오셨으면 좀 더 따뜻한 것을 드셨을 텐데 늦게 오시는 바람에 좀 식은 것을 대접하게 됐습니다. 이모는 항상 저희 집에 오시면 뭐 옷도 본인이 입어서 안 맞는 옷도 가져오시고, 또 뭐 이모의 이제 이모부가 관광차를 하시기 때문에 뭐 이 지역 저 지역 돌면서 받아온 그런 물품들을 저희 집에도 갖다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모가 오자마자 이제 옷 보따리를 들고 어머니 옷 사주고 싶은데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뭐 이런저런 옷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에 드는 옷 하나도 없어서 그러면 저보고 입으라고 해서 제가 한번 걸쳐봤는데 예쁘더라고요. 코트가 좀 롱코트인데 이렇게 검정색으로 돼 있고 품도 좀 여유 있어서 입을 수 있겠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나는 마음에 드는데 그렇다고 마음에 든다고 티를 낼 수도 없고, 어머니께서 그냥 입지 말아라 이렇게 해버리시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 뭔가 검은 옷이라서 그런지 어머니가 약간 좀 이렇게 뭐 옷에다가 뭐 조주를 할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무서운 그런 형체처럼 보이셨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옷은 예쁘지만 이 옷을 이렇게 뭐 맞춰 입기 나름이잖아요. 뭐 검정색 긴 옷도 뭐 예쁘게 입으면 예쁜데 좀 어머니 눈에는 좀 그렇게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입지 말라고 하셨고, 뭐 추리닝 같은 게 또 있어요. 그런 거는 또 제가 입어봤는데 또 맞는 게 있고 제가 필요로 한 게 있어서 얻게 되었죠. 이런 뭐 분명 이모가 안 입는 옷이라서 저에게 준 것은 맞는데 이런 것도 제가 받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냥 뭐 서스럼 없이 받지만은 이것도 또 뇌물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 어머니는 이상하게 이모가 가지고 오신 옷은 절대 입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내가 좀 무안할 정도로 이건 받으면 안 되는 거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뭐 필요한 거니까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저희 아이도 옆에 있었고 이제 막 그 음식을 막 먹는데 저희 아이가 막 계속 딴소리하고 막 감정이 올라왔다가 막 이렇게 달래야 되고 막 이런 상황 많았습니다. 많았고 또 이모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많이 안타깝죠. 안타깝고 병원 가서 약으로 해도 네가 편하게 해 할 수 있는데 고집부리나 그런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고, 또 저도 좀 잘 되기를 좀 바랬죠. 잘 되기를 바랬는데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저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재정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와주시니까 저는 부족한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어머니 앞에서 행복하다, 난 지금 행복해요,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니는 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막 혼자서 다 끌어안는 그런 느낌이시고, 또 형제분이 저희 어머니 걱정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형제 중에서 제일 가난하고 그리고 막 그렇다고 막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막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굉장히 걱정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전 지금 행복해요, 만족해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뭐 여차 이 사무실을 이끌고 오는 이 사무실을 하지 말고 뭐 어떻게 좀 편안한 삶을 살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이 사무실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했었죠. 왜냐면은 이 사무실이 이제 다른 아이들이 오는 공부방으로 이렇게 내가 한다고, 아이들이 내가 공부를 가르치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장소를 제공해 주는 곳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모가 교회랑 비슷한 곳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이모에게 전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모가 알아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어쨌든 뭐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도 뭐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죠. 이거 사무실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네가 행복하게 살구나 라고 보이는 거죠. 저도 그 길을 알고 있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평범한 삶을 못 산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제가 잠시 주방에 갔었어요. 뭐 따뜻한 물 드리려고 했었나요? 주방에 갔었는데 그 약간 커튼을 이렇게 문 쪽에 쳐놔서 이모가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언니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말년에 피지를 못하냐, 이 피지 못한다 이런 직접적으로 말하시진 않았는데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말년에 왜 이렇게 인생이 펴지를 못하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언니를 가만히 이렇게 살도록 놔두냐 하면서 막 하나님을 한탄하는, 그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더 풍족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형편이 이러냐 말년에 막 속상하다는 듯이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어머니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좀 문 쪽에 이렇게 금방 들어가지 않고 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할까 했는데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이모만 오면은 말씀을 좀 아끼시고 좀 묵묵히 좀 이렇게 견디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자 하니 이 타이밍에 내가 말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물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모한테 얘기를 했죠. 저희는 이렇게 살아도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하면서 천국 가면은 더 좋은
그 천국에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미련을 두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르겠다. 이모는 천국 가서 행복을 누리느니 이 땅에서 지옥 갈지라도 지옥은 갈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많이 재물을 누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모는 이 땅이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까지는 생각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들었죠. 이 땅의 재물을 풍족히 못 누릴지언정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이모에게 얘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모가 언니는 내가 봤을 때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난 죄가 많은데도 이렇게 풍족함을 누리고 있지 않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많은데 막 이런 식으로 하시길래 죄는 제가 더 많아요 하면서 제가 한 달 끼었죠. 죄는 제가 더 많아요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모는 나는 알게 모르게 나도 지은 죄 엄청 많다 하면서 막 그렇게 이모가 죄의 대결을 저랑 하는 거죠. 항상 그런 말을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항상 영적인 대화를 할 때 이모는 제가 죄라고 얘기를 안 해도 죄라고 먼저 얘기를 꺼내십니다. 죄가 많다. 난 죄가 많다. 이런 식으로 꺼내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니에요. 이모보다 제가 더 죄가 많아요. 항상 그렇게 죄 대결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모가 그날은 좀 굉장히 오래 계셨어요. 항상 뭐 물품 주고 빨리 가시는데 제가 이모한테 전화했을 때 이모 점심 뭐 먹고 오지 마세요. 뭐 간식 사갈 테니까 하면서 막 그냥 뭐 매번 뭐 얼굴 비치고 빨리 떠나시는데 연말이고 또 뭔가 이모랑 좀 음식을 좀 맛있게 좀 느긋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이모가 아셨는지 그날은 좀 오래 있으셨는데 어머니가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시고 불편해 하시니까 이모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앉아 있다가 자리를 일어나셨죠. 이모가 저희 집 가까운데 이사 오셔서 집에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보고 한번 또 기회를 또 엿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날은 어쨌든 오전에 어머니랑 시장 가고 이모를 만나서 교제하니까 뭐 맨날 뭐 토요일 날 놀러 가도 돼요 이랬던 친구도 연락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 전하고 이모랑 교제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에 나머지 시간은 저희 아들이랑 보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요일을 좀 기대했습니다. 왜냐면 여지껏 일요일은 저희 아이를 교회 예배 드리는 곳에 잘 가게 하는 게 이제 저의 이제 임무였고 항상 뭔가 책임감이 있었고 교회에 가서도 만약에 아이가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집에 오면은 이제 예배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염두를 하면서 아이를 교회에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뭐 한창 동안 아이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했고,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당연히 집에서 아이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저 혼자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 보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이제 매주 주일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성급하지만 어쨌든 생각이 좀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으면은 그 성전의 앞뜰도 만들지 않으셨나. 그 뜰에는 누구나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에, 나는 그것도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생각에, 굳이 이제 그 초등부실로 들어가지 않을지언정, 나는 분명 네가 이제 예배를 포기를 하면은 우리가 돌아갈 곳은 집밖에 없지만은,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집에 그냥 돌아가는 게 이제 하나님 마음에 좀 아프시지 않을까. 분명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그 성전 뜰에서 뭐 노는 행위를 하겠지만은 집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은 제가 학교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게 이제 교회에서 바라보는 거랑 이렇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아이가 수업에 잘 임하지 못했을 때 선생님이 내리는 결론은 그냥 집에 조퇴시키는 것. 그러면은 그 아이가 수업을 해야 하는 시간은 그냥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학교 안에서 뭐 실무 선생님이 해주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부모가 학교는 잘 되진 않겠죠. 수업에 가지 않는다면은 조퇴를 시켰다면 학교에서 뭐 운동장에서라든지 활동을 한다면은 그것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아니냐, 공부처럼 값진 시간이 아니냐라는 생각에, 교회 갔을 때 아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의 실패라고 제3자가 단정 지을지언정, 우리는 성전의 뜰 안에 있자. 그냥 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그 시간을 성전 뜰 안에서 한번 보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기대가 되더라고요, 일요일이.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그날 아침에 일찍 또 일어나서 밥도 또 먹이고 아이랑 같이 이제 교회를 가자고 했죠. 분명 이제 예배실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그냥 체념하고 그 건물에 이제 지하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장에서 시간을 보내자. 혹시라도 마음이 좀 너무 우리가 논다는 느낌 들면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그 율동 영상 이런 거 좀 보고 그렇게 보내자. 가벼운 마음으로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랑 같이 가게 되었는데, 아이가 이제 초등부실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탁구장으로 갔죠. 탁구장에 불을 켜고 히터도 이제 틀 수 있어서 히터도 틀었죠. 탁구장이 약간 공사를 해야 되는지 바닥도 좀 엉망진창이고 막 형편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와 같은 이런 아이가 뭐 어디 예배당 말고는 좀 보낼 곳이 필요하다면 탁구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탁구장을 좀 둘러보게 됐습니다. 탁구장이
달력이 8월달에 7월달에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뜯어서 12월달로 이렇게 했고, 뭔가 좀 휴지 같은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환경을 조금이라도 좀 나은 환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혹시 예배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좀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탁구를 좀 치다가 아이가 한 번씩 또 예배당에 올라가고 싶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냥 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이가 예배당에 이제 들어가려고 시도를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길래 또 1층에 가야지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1층으로 딱 올라가는데 그때 마침 이제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예배실로 이렇게 가는 그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만나서 여기 온 줄 몰랐다면서 올라가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서 탁구장에 있었어요 하면서 그래도 담임 선생님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올라가자 하면서 이제 몇 주 안 남았다 선생님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없어 하면서 막 너 잘하잖아 하면서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하니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길래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또 얘기를 드렸죠. 선생님 먼저 올라가세요. 아이 보고 제가 한번 계속 올려 보내볼게요. 안 올라가면 뭐 탁구실에 있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임무를 저에게 맡기시고 올라가시더라고요. 뭐 탁구장 말고도 카페도 있고 뭐 놀이터도 있으니까 교회 놀이터 그 유치원 놀이터도 있으니까 뭐 어디든지 네가 가고 싶은 곳 가면 되고 집에는 가지 말자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이렇게 감정이 올라와서 좀 기다려줘야 될 때는 제가 일부러 뭐 교회 주보도 막 이렇게 좀 읽게 되고 뭐 꼭 탁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예배를 거진 공과 시간에 마치기 전쯤에 한번 올라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죠. 뭐 공과 시간이니까 뭐 이제 아이들도 올 만큼 다 왔고 선생님들도 막 자기 아이 챙기기 분주하죠. 그래서 이렇게 딱 봤더니 이렇게 뒤에 이제 서기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좀 어려워했던 그 선생님이 딱 보이시더라고요. 저를 좀 불편하게 여기시는 젊은 선생님. 그 선생님이 또 표정이 무표정이셔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가가서 인사할 수도 있는데 도저히 못 걸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담임 선생님 쪽으로 해서 아이를 이렇게 앉혔는데 거기 이제 있는 그 반의 학생들께 저도 인사를 했죠. 인사해주고 아이가 좀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이제 제가 영화를 좀 같이 보자고 했던 그 선생님께서 왔어요 하면서 막 그렇게 인사를 해주셨고 막 아이가 감정이 막 올라가니까 뭐 소소한 얘기 나누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밝게만 인사드리고 아이가 자꾸 같이 들어가자고 하는데 저는 이제 나가려고 엄마는 여기 불편해서 못 있겠다고 나는 그냥 받기 편해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도 엄마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이도 그냥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냥 내려오게 됐죠. 다시 또 탁구실로 갔습니다. 내가 좀 거기 머물러 있었으면 아이가 공과 수업을 다 하고 내려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괜히 제가 가서 좀 선생님도 불편할까봐 그냥 밖에서 좀 기다릴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얼굴만 비추는 격이 됐죠. 뭐 예배를 잘 드리겠다는 기대를 하지 않고 교회에 왔지만 탁구실에서 시간을 보낼지언정 많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오는 것은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배가 우리 아이의 예배가 두려워서 항상 아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체념을 했었는데, 포기를 하면은 이런 정말 이렇게 스치는 그런 성도님들한 스치는 그런 순간도 없는 거잖아요. 뭐 친하지 않을지언정 얼굴이라도 보고 마주치고 뭐 간단한 인사라도 할지언정 예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오는 것만으로도 이런 짧은 정말 성도님들 간에 교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교제가 매 주일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것을 내가 예배를 좀 포기하는 바람에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일단 교회로 오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얼굴을 부딪히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 아이에게도 예배 못 드리면 탁구장에서 놀다 가자 하면서 계속 교회는 쉽지, 교회는 어렵지 않아, 그냥 이따가 가면 돼 하면서 계속 그런 말을 좀 심어줬죠. 아이에게 교회에 대한 부담감, 예배를 꼭 네가 다 드리고 집에 와야 돼, 이런 부담감을 좀 자꾸 덜어내 주려고 제가 예배가 쉽지가 아니라 교회는 쉽지, 교회는 쉬운 곳이야, 그냥 이따가 가면 돼 하면서 자꾸 그런 말을 전해줬었죠. 어느 정도 한 시간 정도 탁구장에서 보내고 저희가 이제 배가 고파서 가게로 왔죠. 이제 가게에 또 예배가 있으니까 가게에 와서 막 뭐 만들었습니다. 막 쫄면을 먹으려고. 쫄면만 있으면 좀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그 샌드위치를 제가 좀 했었죠. 너비 안이를 그 마늘에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양배추 썰어서 샌드위치를 좀 만들고, 저희 아이가 요즘에 주는 시험이 이제 핑거푸드라는 시험이 있어요. 절대 이제 초코파이도 그냥 이 동그란 이 초코파이 하나를 먹지 않고 뜯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나 다 먹어 하면은 싫다고 막 다 뜯어서 먹기 때문에 제가 그 시험을 핑거푸드, 김치도 그냥 주면은 절대 먹지 않아요. 다 썰어야 되고 고기도 다 썰어야 되고 조각을 내줘야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이다 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샌드위치가 이제 빵이 이제 2개가 들어가는데 그걸 이렇게 먹기 좋게 핑거푸드처럼 이렇게 썰어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다 만들어서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데, 먹고 있으니까 이제 전화가 왔었죠.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제가 폰을 봤습니다. 폰을 봤는데 카톡이 이모 이렇게 막 폭탄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서 탁구를 치고 싶어서 이모가 오빠 교회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전화를 줬는데, 제가
무음으로 해놔서 진동 모드로 해놔서 전화를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모 교회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전화가 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이모 어디에요? 이렇게 하길래 이건 아니었어요. 전화를 받고 그 친구들이 전화를 주고받고 이제 그 친구들 온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뒤에 마당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려고 했었었는데 갑자기 문 쪽에서 뭐 이렇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니까 행동대장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야 너희들 왔나 하면서 막 너무 반가운 거예요. 얘들이 소식도 없이 왔구나 싶어서 막 가서 문을 열어줬는데 왜 전화를 안 받느냐면서 전화를 했는데 탁구장 가서 탁구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이모 전화 안 받아갖고 힘들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내역을 보니 전화를 했더라고요. 문자도 막 와 있었고. 그래서 이모 본래 오빠가 교회 잘 안 가는데 이모가 생각을 좀 바꿔서 예배 못 드려도 좀 교회 안에서 좀 보내고 싶어서 탁구장 가서 탁구 치고 이미 왔어 하면서 막 그러니까 탁구장 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모 한번 갔다 와서 싫어 하면서 노는 거는 이제 끝났어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자꾸 탁구장 가자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 하면서 계속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친구는 가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행동대장이랑 자꾸 그런 말싸움을 좀 하게 돼요. 아니야 이모는 갔다 와서 힘들어 다시 가는 거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좀 여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를 그 친구들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안 온 지가 2주가 됐어요. 다른 친구가 이렇게 오게 됐었는데 또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동대장이 어색해서 막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이제 저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이 다가와도 이 친구가 이 책상에서 저쪽 작은 방으로 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다가오기 전에 이제 이모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알아서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구나.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를 채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진 딱 정각이 될 때 그 친구한테 이모 이제 진짜 예배 드린다 저기 가서 봐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저쪽 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커튼을 탁 치고 이제 이모가 예배를 막 드렸습니다. 한 명이 더 오기로 돼 있어서 그 친구는 온다고 했는데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죠. 또 좀 지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언제 올 건지 전화를 하니까 지금 출발한다고 했는데 출발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제가 마음을 돌렸죠. 얘가 탁구 치고 싶었는데 교회로 오고 싶었는데 이모랑 교회에서 못 보낸 게 아쉬웠으니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로 가게 되었네요. 교회로 가서 제 아들이랑 같이 이제 교회에 딱 거진 도착할 즈음에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차에서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벤치에 딱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서로가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바로 탁구실로 가서 탁구를 했죠. 어차피 4명이라서 저는 짝을 맞춰서 이렇게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행동대장은 꼭
본인이 하는 것을 이모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빠랑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연습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2대2로 하자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본인이 또 운동을 잘하는 걸 또 알아요. 그래서 혼자만 하고 3명이 팀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탁구를 치게 되었고, 또 1대1로도 붙었습니다. 1대1로 이제 2명은 이제 점수판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2명이 또 이렇게 탁구를 치는 거를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죠. 제가 물통에 물을 담아갔는데 좀 따뜻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따뜻해갖고 행동대장이 중간에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이 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찬물 먹고 싶다 이래서 저에게 찬물을 떠오라고 저에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싫은데 순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어 찬물 떠올게 하면서 제가 있는 탁구장의 건물 말고 본당이 있는 건물은 좀 걸어서 가야 됩니다. 언덕을 좀 이렇게 걸어가서 계단을 또 올라가고 좀 살짝 뭐 교회 아니지만은 좀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 행동대장이 뭐 본당 앞에 정수기 있는 것도 알고 좀 파악이 됐어요. 교회의 그 위치를. 그래서 지리를 파악을 해서 본인이 그냥 가겠다고 해서 물통을 가지고 이제 물을 떠오더라고요. 시간이 이제 좀 한 30분 정도 남기면 이제 우리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고, 행동대장이 또 머리를 좀 계획을 또 바꾸더라고요. 탁구장에서만 보내려고 저도 마음 먹었는데, 이 남은 시간을 그 교회 안에 놀이터에서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놀이는 탁구장까지야 하면서 난 놀이터에서 놀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쐐기를 박았죠. 왜냐면은 오전에는 예배 시간이었으니까 예배를 포기하느니 그냥 뭐 놀이라도 하면서 교회에서 보내자고 이제 행동을 했지만, 그러고 이제 여기 가게의 정적인 예배가 있잖아요. 가게에서 만약에 뭐 일요일이고 뭐 예배 공간이라고 제가 만약에 놀게 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다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일요일은 노는 날이 아니다 라는 걸 좀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이제 교회 갔을 때 뭐 탁구야 어쩔 수 없지만 놀이터에서 놀고 뭐 술래잡기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일요일은 안식일이다. 이것을 좀 제가 좀 그래도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모는 여기까지 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어쨌든 너희 노는 데는 내가 머물 거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실로폰 같이 생긴 것도 이렇게 만져보고 하더니 막 이제는 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랑 같이 술래잡기 한 판 해요 하면서 또 행동대장이 우기는 거죠. 한 판 해요. 싫어 하면서 안 해 나는 안 해 하면서 너희들끼리 해 하면서 했는데, 굉장히 제가 조금 협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이모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이모가 안식일이라서 안 놀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눈여겨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저에게 쪼르지 않고 지켜봤고, 저도 그것을 감지했죠. 이게 율법이야. 무슨 율법은 흔들리지 않는 거야.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계속 그런 인내로서 자꾸 유혹을 주더라고요. 한 판만 해요, 한 판만. 아니, 안 해. 안식일에 안 해. 그렇게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질소를 좋아하는 친구가 지켜봐서 그런지 질소를 좋아하는 친구도 좀 저의 마음을 좀 따라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동대장이 그럼 질소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같이 술래잡기 하자 하니까 본인도 안 하겠다고 막 그렇게 좀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포기를 하고 이제 오빠가 이제 저 대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빠랑 같이 이렇게 세 명이서 술래잡기를 했는데 좀 저희 아이도 이제는 좀 협조족이다가 좀 어느 순간 흥미가 떨어져서 이제 안 하려고 하니까 또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본인들이 이렇게 술래잡기를 안 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에 저의 또 국률함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겠어. 그러면 이모가 진짜 한 판만 한다 하면서 한 판만 하고 내가 술래가 걸려도 한 판이 끝나면 난 절대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었고 행동대장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동대장이 술래가 되었죠. 제가 막 도망을 갔는데 제가 빨리 잡혔습니다. 그래서 야, 나 잡으면 빨리 잡히는 거 알잖아 하면서 게임이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행동대장도 더 이상 이모가 술래니까 술래하세요 하면서 얘기하지 않고 이제 끝을 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모가 한 번만 하겠다는 것을 네가 알고 더 하자고 얘기를 안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제가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모 술래 됐으니까 한 번만 더 한다 하면서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하면서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총동력해서 정말 막 행동대장을 잡았죠. 행동대장이 미끄럼틀로 내려가면은 미끄럼틀 위에 있으면 이모가 이제 못 올라올 거라 생각하고 좀 안일하게 있었는데 제가 안 하던 행동을 했죠. 막 미끄럼틀 굴 속으로 막 제가 올라가서 행동대장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좀 되게 좀 총력을 다하니까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살벌한 게임을 두 판을 했네요. 그리고는 이제 술래잡기를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말을 이렇게 타는 그런 기구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서로가 앉아 있더라고요. 마침 이제 저희 부서에 초등부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체육 훈련도 하고 말씀도 암송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고 맞춰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거를 제가 봤고 몇몇 아이들이 이제 저희 놀이터 쪽으로 이렇게 와서 시소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부 애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죠. 인사를 했는데 이제 우리 가게의 멤버들은 이모가 저렇게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또 저 초등부 애들이랑 놀자고 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본인들은 놀기 싫은데 이모는 우리끼리만 놀아야 되는데 또 저 애들이랑 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좀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설 좋아하는 친구는 막 다른 친구랑 놀기 싫어하는 것이 좀 강해서 정말로 말 없이 그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냥 서로가 이제 다 초등부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뭐 저랑 인사하고 뭐 그렇게 친하지는 않으니까 인사하고 본인들 뭐 수다 떨고 놀면서 또 부서에서 뭐 말씀을 암송하고 뭐 잘했으니까 또 홈런볼을 이렇게 각자 쥐어줬나 봐요. 그래서 홈런볼을 꺼내서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저기 그 수업에 참여하지 못해서 홈런볼이 없고, 쟤들은 홈런볼이 있어서 맛있게 먹는데, 아, 율법이고 뭐고 홈런볼을 좀 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냈지만은 뭐 제가 뭐 떳떳하게 이렇게 간식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게 굉장히 좀 마음에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도 그 초등부 애들 보면서 얼마나 참 홈런볼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도 율법으로서도 얘들에게 홈런볼을 사줄 수도 없고, 뭐 교회의 선생님의 명분으로서도 이렇게 줄 수 없는 제가 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행동대장이 이제 행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모 이제 우리 가요 하면서 시간도 이제 1시간이 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게 되었죠. 너희 이제 어디 갈 거냐 이렇게 하니까 몰라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거진 헤어질 분위기가 되었는데, 지서를 좋아하는 친구는 나는 이모 가게 가고 싶은데, 이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교회로 와버린 바람에 이모 가게를 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홈런볼도 못 사줬는데, 그리고 이모 가게에서 제대로 놀지도 못했고, 만약에 이모 가게를 허용을 한다면 피곤하죠. 뭐 6시까지 피곤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위로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모 가게 가자 하면서 그랬더니 아싸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그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뭐 이렇게 말을 맞춰서 행동대장이랑 편의점을 갔죠. 약간 사준다는 느낌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사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랑 행동대장이랑 같이 편의점을 갔었고, 저희는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바깥에 있었죠. 그냥 너희들 사 먹지 마라 하는 것보다 내가 안 사 먹는 걸 보여주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그것이 그 친구들에게 안식일을 좀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좀 이렇게 모범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우리는 그 행동대장이 가져온 자전거를 이렇게 지키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 앞에 있으니, 교회가 또 마칠 시간이 됐어요. 성도님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뻘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리니까 이제 걔네들이 나와서 제가 일부러 막 생색을 냈죠. 얘들아 빨리 와 하면서 빨리 와 하면서 막 그렇게 재촉을 했죠.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저희 가게로 왔었고, 가게로 오니까 막 얘들이 긴장이 풀려서 막 이모한테 막 편하게 했던 행동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좀 귀엽게 봐줬습니다. 왜냐면은 그날 일부 예배 때 설교 말씀도 그 누가복음이었나요?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는 그들을 보고 요한이랑 야고보가 이제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서 저들에게 내리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내가 심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러 왔다 이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요 제자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 다음에 야고보였나요? 그 제자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가 정말 뭐 너무나 모범이 보여서 이렇게 그들을 끌어안고 있었냐면서 그렇지 않다고, 그 친구들은 내보내면은 사고 칠 걸 아니까 이렇게 품고 있는 거라고, 좀 더 아껴주고 품고 사랑으로서 품고 있는 거라고, 그 제자들이 정말 잘해서 예수님 앞에서 잘해서 수제자로 이렇게 된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이 친구들이 사고 친다고 하기에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자기의 그런, 뭐랄까요? 자기 애가 강한 거죠. 자기 애가 강하고 욕심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이제 사도의 명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는 이 친구들은 율법으로서 절대 이룰 수 없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 친구들의 그런 부족한 모습, 뭔가 좀 세상적으로도 더 오버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귀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때가 되면은 이 친구들도 깨닫고 이제 정말로 사도의 명분으로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시하고 또 때로는 사랑으로서 그렇게 실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장난도 좀 더 쳐줬죠. 이제 그 친구들 하나하나 개인의 성향을 서로가 이제 뭐 깨뚫 정도는 아니지만 알고 있으니까 부족한 모습도 좀 장난식으로 이렇게 웃음으로써 막 이렇게 모면하고, 좀 그렇게 좀 훈훈하게 그렇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가게에 왔을 때 제가 이제 만들어놨던 그 샌드위치를 조야에 먹으라고 해놨는데 조야가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샌드위치에 주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동대장이 배가 고파서 그 편의점 갔을 때 홈런볼을 또 사왔습니다. 이만한 거 5,000원짜리를 사서 막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다른 아이들이 홈런볼 보는 걸. 그래서 본인들이 사서 이렇게 막 먹더라고요. 먹는데도 배가 고파서 이모 뭐 먹을 거 없어요 하길래 샌드위치 있는데 먹을래 하니까 먹겠다고 해서, 또 안에 양배추 있어서 네가 먹기 싫어할 것 같은데 덜어내줄까 하니까 덜어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배추를 다 덜어서 이렇게 주니까 맛있다고 막 먹는데, 지설 좋아하는 친구에게도 먹어 맛있어 이랬는데 지설 좋아하는 친구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설 좋아하는 친구 한번 먹어봐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냥 이 지설 좋아하는 친구는 그냥 편의점에서 사 먹는 거 좋아한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행동대장이 좀 제가 만든 것을 이제는 좀 잘 먹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먹고 뭐 이렇게 자석 한글 블럭도 이렇게 만졌는데, 한글 블럭을 이렇게 막 본인들이 놀더라고요. 이모는 이제 가게 오면은 놀아주지 않은 사람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노는데, 저는 뭐 제 마음대로 했죠. 기타도 치다가 피아노도 치다가, 요즘에 이제 피아노에 제가 조금 재미가 들려서 막 찬송가를 제 식대로 막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거를 막 연습도 하고 막 친구들이 뭐 상관없이 막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노는 것을 귀 기울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막 한글 블럭으로
뭐 좋아하는 친구 이름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놀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솔깃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소를 좋아하는 친구가 얘 그 말이 나왔는데 이모가 다른 친구랑 놀려고 할 때 마음이 어떤 기분이 드냐, 한글로서 표현해보기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얘들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행동대장은 이렇게 한글 블럭을 만들었는데 나는 아무 상관없다.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는 짜증나. 그래서 제가 그들의 마음을 읽어줬죠. 아이고 네가 진짜 짜증나겠구나 하면서 맞아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가게에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액자가 있어요. 액자가 이 액자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놨죠. 교회는 그들만의 길이지만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모의 교회의 정의야. 그렇기 때문에 이모는 다른 친구들도 맞이를 해야 된다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래도 막 지설을 좋아하는 친구는 막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것을 보여주니까 이제 막 한글 블럭을 얘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만의 기대지만 축제가 이렇게 만드는데 이모 이응자가 없어요. 이응자가 계속 없어요 하면서 찾아주세요 하면서 이응자를 막 찾기도 하고 막 없네 이것만 한 줄만 만들어야 되겠다. 둘째 줄 만들려고 하니까 이응자가 없어서 못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이들이 만든 그 교회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폰으로 찍고 싶었는데 그게 좀 잘 되진 않았어요.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막 애들이 우르르 정리를 하는 바람에 영상에 남기지는 못했고 어쨌든 이런 글귀들이 이제 그 친구들에게는 이제 거부감 없는 그냥 뭐 놀이로서도 이렇게 뭐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좀 많은 변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빠가 교회에 이제는 좀 가서 시간을 보낼 거니까 너희들도 탁구 치러 오고 싶으면은 탁구 치러 와 하면서 제가 오전에 일찍 와라고 막 그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죠. 오빠가 학교에서 수업 못했을 때 계속 조퇴하는 게 마음이 아파서 이런 생각을 했다. 교회도 예배 못 드려도 그냥 교회 안에서 노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왜 오늘 교회 가서 그렇게 보냈는지 좀 아이들에게 좀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되었죠. 저희가 이제 조금 일찍 평일날 왔었으면 뭐 7, 8시까지 있는데 이제 일요일이니까 저도 쉬어야 되니까 6시로 이제 잡게 되었고 이제 저희가 우르르 나갔는데 얘들이 또 노래방으로 또 발걸음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저희 할머니가 항상 걱정을 했잖아요. 딸내미들이 바깥에서 노는 거 항상 걱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행동대장에게 엄마한테 전화하고 놀아라고 지설 좋아하는 친구에게도 제가 엄마한테 전화하고 놀아라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일러주고 저희는 이제 헤어졌죠.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 1시간 반이 돼버렸네요. 여기서 영상을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